홍익표의 왈왈왈 22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원 기자고요. 오늘도 홍익표 선배 나오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겨울이 굉장히 길었는데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날씨 좋네요. 날이 풀리니까 오늘부터 딱 봄 같은데 네. 사실 올 들어서 홍 선배한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수십 년간의 기자 생활을 마감을 하시고 지금 고려대학교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홍 선배 대학의 봄은 어떻든가요? 예, 대학 캠퍼스는 역시 참 그 젊음이 좋더군요. 날씨도 좋은데다가 학생들 그 모습을 보니까 수십 년 전에 대학 다니던 생각도 나고 참 새로운 문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연구교수로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언어정보연구소라고 그 연구소에서 지금 연구교수로 있습니다. 예, 선배 논문 나오면 꼭 한번 전해주시고요. 그동안에 계속 중국 내부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범위를 넓혀서 중국과 양안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양안 관계라 그러면 이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그 중국과 대만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양안 관계가 심상치 않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로 양안 관계는 그동안 밀월기였는데 이것이 지금 냉각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심상치 않은 것은 작년 11월에 대만에서 지방선거가 열렸는데 그때 야당이 민진당이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6개 시장 가운데 국민당이 한 곳만 이기고 나머지 4곳은 민진당이 이기고 또 무소속이 한 곳을 이겼는데 거기도 사실상 민진당 성향의 그 인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국민당이 아주 완패했다 이런 건데요. 민진당은 전통적으로 중국하고는 좀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예, 대만 그렇죠. 독립을 천명하는 정당이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당인 국민당은 친중국 노선을 걷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작년 11월에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이 압승을 거뒀다는 것이 앞으로 양안 관계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내년 이제 2016년 1월에 대만 총통 선거가 열리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민진당이 내년 총통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65%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해가지고 이대로 가면은 이제 민진당이 이길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당은 마잉주 총통이 총통 선거에서 이긴 이후 2008년부터죠. 계속 여당이었는데 여론이 국민당에게 이렇게 불리하게 돌아간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예, 2008년 이제 마잉주 총통이 총통 선거에서 이기면서 이제 그동안의 양안 관계는 이제 밀월기를 맞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직항 노선도 많이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 대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201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FTA죠. 사실상 경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에크파도 지금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이라는 건데 이것도 2010년에 발효가 됐고요. 또 작년 2월 같은 경우는 6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과 양안 회담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장관급. 와, 장관급 회담도 65년 만에 처음이었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너무 중국하고 대만 사이가 가깝다 보니까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거 뭐 하는 거냐 상당히 불안감을 또 느끼게 된 겁니다. 이 국민당 정권 되고 나서 특히 작년 재작년이었나 이렇게 시위도 많이 벌어지고 군 부패 문제 그런 걸로도 또 반정부 시위 같은 게 많이 일어났던 기억은 나는데 국민들이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반발이 컸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만 국내 총생산 40%를 갖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40%가 중국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고 또 중국에 많은 요커들이 오고 있는데 관광객들 그러니까 대만의 외국 관광객들 40% 지금 요커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 여름에 대만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중국인들이 없이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불안감을 느끼게 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3월에 그때 대학생하고 시민들이 입법은 우리나라 이제 국회 같은 데죠. 예. 그다음에 행정원 행정부 청사를 가다 20일 이상 이제 점거 농성을 벌였지 않습니까? 예. 이때 학생들이 들고 나온 게 뭐냐 하면 이 대만 정부가 중국하고 이제 서비스 무역 협정을 추진하는데 예.
이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갖다 나타낸 거죠. 결국은 좀 우리가 FTA 체결할 때 우려를 하듯이 좀 일자리 걱정, 결국 경제 문제로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에프타 후속 조치인데 이걸 하면은 전자상거래라든가 금융, 그다음에 여행 이런 서비스 시장을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만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 시장을 다 열어버리면은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위에 나선 건데요. 또 그리고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도 어느 정도 대만에서도 반중국 정서를 부채질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 아주 대단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사실은 보면 2016년에 홍콩 행정장관이라는 게 행정 수반을 말하는데 예. 이걸 갖다 직선제를 하는 건 좋은데 중국 당국에서 친중국 애국연사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홍콩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예. 70일 가까이 이제 시위가 이어졌는데 그 문제는 그 홍콩 민주화 시위의 일련의 과정을 보고 상당히 대만의 그 학생들은 또 대만의 유권자들은 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대만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본 건가요? 이게 왜냐하면 홍콩 대만과 관련돼서 중국의 일단 기본적인 방침이 뭐냐면 일국양제지 않습니까? 예. 나라는 하나지만 체제는 두 개다. 예. 이걸 내세우고 있는데 홍콩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그냥 빈말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걸 해버리면은 완전히 대만 이런 것도 그냥 완전히 중국에 빨려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을 갖다가 부쩍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만이 중국과 통일이 될 경우 중국은 겉으로는 홍콩처럼 일국 양제를 내세우겠지만 실제로는 이번에 홍콩 사태에서 보여줬듯이 대만의 체제 같은 걸 인정하지 않고 한마디로 흡수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불안감이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근데 참 야당인 대만의 민진당 대선 후보 차이잉원 민주당 주석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잘 알려진 분이 아니어서. 네,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 아주 대만에서는 유명한 정치인이죠. 예. 이제 민진당 주석인데 예. 이제 1956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올해 59살이고요. 예. 또 미혼입니다. 예, 여성이죠. 여성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또 2012년 1월 총통선거에서 마잉주 현 총통한테 졌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국립 대만 정치대에서 학생들을 갖다 가르치다가 그다음에 LSE라고 해가지고 영국 런던 정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래서 교수를 하다가 이제 정계로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이제 민진당 주석이 됐고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민진당 총통 후보다, 선거 후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민진당은 사실은 천수이벤 총통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예. 8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2008년에 사실 총통 선거에서 마잉주 총통한테 지고 난 다음에 민진당이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예. 그때 이 차이잉원이 주석을 맡으면서 구원투수 역할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3년 동안에 9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7번 이겨가지고 선거의 여왕이다, 이렇게도 불리게 됐습니다. 많이 듣던 별명 같은데. 예. 그러면은 차이잉원 주석이 이제 총통이 되면은 대만 최초의 일종의 말하자면 여성 대통령이 되는 건데요. 네. 가능성이 그럼 높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국민당의 인기가 지금 폭락하고 있고요. 예. 또 유리한 점이 있는데 이 수투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투. 그러니까 머리 숫자에다가 투표한다는 이를테면 그거를 말해서는데 수투족, 인터넷족 이런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데 이 수투족은 뭐냐 하면은 생애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젊은이들, 수투족이라는 예. 말을 쓰고요. 또 인터넷족도 뭐 이것하고 이제 비슷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그 수투족과 인터넷족들이 작년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돌풍핵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지지가 기반됐던 거군요. 젊은이들의 지지 예. 때문에 민진당이 압승을 거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수투족과 인터넷족들이 이제 야당이 민진당을 지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가 지금 국민당이 여당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리할 것 같지만, 선거에 유리할 것 같지만 레임덕 현상을 빚고 있어 가지고요. 현직 프리미엄을 갖다가 그다지 누리지 못할 거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국민당 행정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간수 내각이다 이렇게 하는데 간수 내각. 간수 내각 그러니까 그저 일은 안 하고 지키만 보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100% 낙관은 못하는 게 왜냐하면 차잉원 주석이 나름대로 장점도 많고 하지만 아킬레스건도 적지 않다. 약점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양안 정책이다. 이 양안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발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일자리를 걱정하고 중국의 영향력에 위협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그 지지 기반이 되고 있고 그런 그 젊은이들 앞에서 무언가 좀 확실하게 일자리를 어떻게 지키겠다라든가 양안 관계를 뭐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그걸 밝혀주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근데 왜 그 차잉원 주석은 그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2012년 마인규 총통한테 차잉원 주석이 그 선거에서 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 진 것의 결정적인 패인이 뭐냐면 사실은 양안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지만 민진당의 입장은 뭡니까? 반중국인가요? 반중국이죠. 예. 그 대만 독립이죠. 예. 그죠? 그다음에 이른바 9.2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건 또 뭔가요? 그 9.2 공식이라는 거는 1992년에 이루어낸 컨센서스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해협 양안은 하나의 중국만이 있다. 는 원칙을 갖다가 중국과 대만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사실상 일구 양제를 중국과 대만 모두가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그때 이루어졌던 거네요. 이루어졌던 예.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92 공식을 갖다가 반대를 한다는 거는 하나의 원칙에 대해서 민진당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민진당이 들고 난 거는 또 양국론이에요, 또.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에 두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렇게 어떤 당론 이걸 넘어서서 두 당의 차이를 넘어서서 국가의 존립과도 관련된 그렇게 굉장히 국민당과 민진당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건데 사실 그렇게 보면은 좀 대만은 앞으로 대만이라는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국론이 좀 분열돼 있다 그런 생각도 그렇죠.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냐면 이런 문제를 갖다 두고 그러니까 대만의 상당수 유권자들이나 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럼 민진당이 과거에는 그런 입장을 주장을 해왔고 그게 공식적인 당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차잉원 주석이 지금 그것을 아주 그 스스로의 노선으로 공식화시켜서 뭐 나도 그 일구 양제 반대하고 두 나라로 가야 되고 독립에 반대한다 이렇게 밝히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겠네요. 아, 부담스럽죠. 네. 지금 그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지금 민진당이 들고 나온 거는 일종의 모호 전략이라 그럴까요? 전략적 모호. 예, 그 미국이 많이 하는 미국이 좋아하는 예, 예. 전략적 모호에다가 또 예. 회피.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말을 하면 이제 일이 복잡해지니까 말을 안 하고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인기가 앞서고 있으니까 예. 그냥 이대로 그냥 모호하게 가자는 모호하게 거죠. 가자 예.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참 그러면은 그것은 그렇게 모호하게 계속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결국은 워낙에 본질적인 문제여서 참 언젠가는 부딪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 2012년에는 그 차잉원이 그 민진당 후보로 나왔을 때 미국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미국의 태도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그 핵심적인 지금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통상적으로 대만 총통 선거 후보들은 선거 앞두고 항상 미국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백악관에 가서 미국 행정부 관리들을 만납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면접 시험을 치른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양안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2012년 같은 경우는 차잉원 주석이 그때도 미국에 가서 이제 면접 시험을 쳤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역시 이제 양안 정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9.2 공식에 반대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고 스스로 못을 박았다가 한마디로 미국도 좀 곤란하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됐다는 거로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거의 노골적으로 마잉주 총통을 갖다 지지를 했습니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양안 관계가 이렇게 안 좋게 극단으로 치닫는 거는 환영을 하지 못할 일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천수이벤 총통 같은 경우 이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집권을 했는데 그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천수이벤 총통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주 트러블 메이커다. 예. 좀 이렇게 조용히 좀 안 지나고 그냥 사실 좀 시끄럽긴 했었죠. 시끄럽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미국은 국민당의 집권을 계속 바라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올 상반기에 차이잉원 주석이 미국을 가서 면접시험을 치를 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하네요. 예.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오히려 가지 말자. 그리고 사실 거기 그 면접시험인데 이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 안 됐다라고도 할 수도 없고 예. 우리 입장이 이거라고 딱 내놔다가는 그냥 나중에 후폭풍이 또 우려가 되고 상당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거죠. 일단 그 양안 관계에서는 어떤 시각인지 좀 감이 오는 것 같고요. 근데 아까 그 런던 전경대 출신의 뭐 박사였고 교수였다고 했는데 이 행정 경험은 좀 많이 있는 분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약점이 또 사실은 이게 지방 행정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무하다. 이런 게 지금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현장이라든 당을 책임지기 전에 예. 교수와 그 사이에 어떤 경력이 있었던 건가요? 예, 이번에 그 천수이벤 총통 1기 내각 때 예. 그때 대륙위원회 주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 같은 일을 맡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실 대륙위원회 주임이 할 일이 없는 게 왜냐하면 천수이벤 총통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고 있는 마당에 사실 무슨 양안 굉장히 정책 관계가 안 좋았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예. 일도 별로 한 게 없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가 그 시장이라든가 현장이라든가 일선 경험이 있어야 사실 총통하기가 유리한데요. 이 마인규 총통이나 천수이벤 총통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그 수도 시장 경험이라는 아주 그 유리한 행정 경험을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총통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조금 이제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쪽의 입장은 뭐 그렇다면 당연히 그 민진당 행보를 그 주시하면서 좀 우려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민진당 내부에서는 사실요. 양안 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이제 의견을 모은 거고 예. 그다음에 또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기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전략적 모호 정책을 일관해 가지고 아무튼 내년 1월 총통 선거에서 이기면 그때 중국은 예를 들어서 대책 없이 현실을 인정할 거다. 그래서 중국이 오히려 우리한테 민주당한테 접근해 가지고 자 우리가 건설적으로 양안 정책을 갖다 만들어 보자라고 접근할 거다. 이런 식의 낙관론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갖다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주 깨끗하게 그냥 없애버렸죠. 아예 일축을 해버렸나요? 아예 일찍을 해버렸습니다. 뭐냐면 이번 그 양해 기간 때 그 시진핑 주석이 시진핑 4강이라는 걸 갖다 내놓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뭐 4강을 다 얘기할 건 없고 아무튼 핵심은 이른바 9.20공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 이 내용을 지지를 하면 이를테면 대만의 어느 정당하고도 우리가 교류를 하겠다. 그렇지만 이른바 9.20공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걸 갖다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렇다면 민진당이 집권을 하려면 9.20 공식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우리와의 관계는 포기해라. 거의 뭐 어떤 좀 통첩같이 들리네요. 그렇죠.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은 사실은 아까 양안 관계에서 많은 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협정 자체가 계속 유효할 건지 만약에 내년 1월에 민진당이 혹시 집권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맺었던 협약이 뭐 다 무효가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뭐 직항 같은 게 다 끊겨버릴지 어떨지 상당히 불안감이 높아진 건 사실이죠. 그러면 경제 40%가 지금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게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 여당인 국민당도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파고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오늘 5월에 그 주리룬인가요? 그 신임 국민당 주석이 뭐 중국 가서 또 시진핑 주석을 만날 계획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당인 국민당 같은 경우는 작년 지방선거는 졌지만 총통 선거는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아무래도 양안 관계 안정이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예. 지금 민진당 같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정당이 이제 만약에 대만을 집권당이 다시 된다면 이제 엄청나게 시끄러울 거고 그 후폭풍을 갖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담스럽게 여기는 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이 손을 놓고 민진당이 집권당이 되는 걸 갖다가 속수무책으로 보지는 않을 거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국민당 총통 후보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뭐냐면은 그 1월 달에 그 신임 국민당 주석이 된 쭈릴룬이라는 이런 정치인인데요. 예. 이분은 이제 저번 지방선거 때 신베이시 시장으로 유일하게 당선된 분이거든요. 아하, 이 사람이. 예,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크 호수로 지금 아주 예.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쭈리룬 주석이 5월 정도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거라는 거죠. 이른바 그래서- 국공합작을 하게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서부터 이 뭐 새로운 국공합작 또 그런 용어들이 좀 외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국민당 주석이 중국을 찾은 거는 2008년에 그 당시에 그 우보슝이라는 주석이 그때 한번 처음 갔는데 이번에 실현이 되면은 2015년 정도 이제 2015년이니까 얼마입니까? 2년 한 7년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지금 5월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은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총통 선거 레이스가 시작이 되고 중국 같은 경우도 한 4월 달에 보아오 포럼이 끝나고 하면 5월 달이 제일 적절한 시기 같다. 그러니까 중국이 국민당을 갖다 밀어주기에는 제일 적절한 시기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그 대만 총통 선거가 내년 1월이니까 그럼 올해 하반기가 대만에서는 아주 그 굉장한 그 정치의 계절이 되겠군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가 한 10달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TVBS라고 해서 대만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당 예상 후보로 아까 주리룬 그 신임 국민당 주석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왕진핑이라고 입법원장이 국회의장 예. 이분 정도가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민진당에서 차잉원 주석이 나오고 국민당에서 주리룬 주석이 나오면은 차잉원 주석이 한 2%에서 4% 앞서고 있는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사실 좀 박빙이네요. 아, 사실은 예. 박빙인가요? 2%에서 4%. 예.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국민당에서 이제 누가 후보로 나올지가 지금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주리룬 주석이 안 나오면 이제 국민당이 완패를 하는 거고요. 예. 나오게 되면 한번 해볼 만한 시합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차잉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하신 김에 주리룬이라는 이 신임 주석도 좀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예. 이 주리룬 주석 같은 경우는 1961년생이거든요. 좀 상대적으로 젊은 분이네요. 예, 젊은 분이죠. 예. 우리 나이로 한 54살이고요. 최연소 국립 대만대 교수를 하셨고요. 미국 뉴욕대 회계학 박사 출신입니다. 학계에 있다가 예. 1998년에 입법의원,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으로 해서 정계 임무를 했고요. 아, 학계 출신이라는 건 똑같지만은 차잉원보다는 먼저 그 정치에 좀 뛰어들어서 좀 의회에서부터 그러면은 발판이 닦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현장을 했고요. 예. 또 이제 2010년에 신베이 시장 선거에서 이때 차잉원 주석하고 붙어가지고 이긴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참 둘이 인연이라면 인연이고 악연이라면 악연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국민당 주석 선거에는 혼자 나와서 가지고 99점 몇 %를 갖다 득표를 해가지고 이때 이제 역대 최고 기록을 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망주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국민당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지방선거하고 총통선거는 다르다. 그리고 양안 관계 안정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시한이 좀 남아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어떤 희망, 기대, 주리룬 주석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두 번 그러니까 3기 연속 승리를 갖다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국민당이 승리를 해서 3기로 이어가게 된다면은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는 거의 사실상 경제적 통합 수준으로 이렇게 밀착이 될 것이다. 좀 그렇게 예상을 해봐도 될까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전면 협력 관계가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제는 너무 심화되다 보면은 그렇게 예속이 된다든가 그런 예. 이제 우려가 있고 그걸 갖다 과연 대만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글쎄요, 무언가 절묘한 결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올 하반기부터 내년 1월까지 좀 대만 전국 좀 유심히 살펴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차장도 수고하셨어요.